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여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다가가 봤는데, 그렇다면 좋은 여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작가님에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좋은 여행에 대한 정의가 다 있을 수 있고요. 저에게 사실 중요한 좋은 여행은 전 첫 번째는 혼자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이미 너무 많은 관계와 관계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조차 때로는 희생하고 자기의 꿈도 다 접고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만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좋은 여행은 천천히 하는 여행이에요. 우리 사회가 워낙 속도전의 사회인 거예요. 되게 빨리 뭐든지 멈추면 퇴보, 쉬면 죽는다, 쉬면 낙오한다. 막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모든 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여행의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문의 여행사 광고 딱 보면은 뭐 유럽 문화 탐방 완전 일주 15박 16일에 7개국. 파리 찍고 런던 찍고 밀라노 찍고 정말 찍고 돌아오는 너무나 빠른 형태의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여행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만남이 들어설 기회가 별로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래야 외로우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도 좀 걸고 눈앞에 풍경에 더 몰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천천히 느긋하게 여행을 해야 좀 질문들도 생각하게 되고 이 세계가 내 눈앞에 보이는 전혀 몰랐던 낯선 세계가 나에게 던지는 수많은 속삭임과 질문들을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게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느릿느릿 많이 봐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여행의 템포를 늦춰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제멋대로 하는 여행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굉장히 폭이 좁은 사회예요. 아주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남과 다른 삶을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좁은 사회이다 보니까 일방적인 아주 다양성이 작은 사회이다 보니 여행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취향을 가지고 폭넓게 선택하기보다는 TV에서 찍어주는 대로 유행하는 대로 지금 뜬 가장 핫한 곳으로 남들이 알아줄 만한 곳으로 혹은 어디에 나온 곳으로 이렇게들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취향과 취미를 살려서 난 문학소녀의 꿈이 남아있어. 고전 문학의 배경이 되었던 곳들을 찾아간다든지 저 진짜 해보고 싶은 투어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시코쿠에 가서 우동 투어 해보는 거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했던 2박 3일간 우동집만 찾아다니면서 우동만 먹는 뭐 이런 여행이라든지.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나에게 정말 휴식이 되고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주고 나의 이 좁은 생각의 성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는 여행이에요. 가기 전에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영화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쓴 소설도 읽어보고 그 나라 사람들의 뮤지션들의 음악도 들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준비해서 계획해서 가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행은 그 모든 계획과 준비와 공부한 것들을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여행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가이드북에 나온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획해 온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내 여행이 계획대로 되는 여행이 아니라 더 좌충우돌 많이 하고 더
힘들고 고생 더 많이 하고 뜻하지 않았던 곳에 더 많이 가고 생각지도 않았던 뒷골목들을 헤매고 있고, 이런 여행이 더 기억 속에 많이 남고 더 풍부한 이야깃거리들이 생겨나고 더 다양한 만남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여행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 손을 잡고 따라가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행은 책임 여행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럽 애들이 우리보다 100년 먼저 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에 식민지를 쌓아서 그 식민지를 착취한 부를 가지고 산업혁명을 일궈내고, 산업혁명이 생겨나면서 증기선, 증기기관차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생겨나요? 돈을 가진 중산계급, 시민계급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여행이라는 건 유럽 귀족들의 공부였어요. 그랜 투어라고 해서 그랑뚜르, 이게 유일한 여행이었어요. 귀족들의 공부. 근데 돈 가진 시민계급이 태어난 거예요. 이 돈 가진 시민계급도 여행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발빠르게 블루오션에 뛰어든 거죠. 여행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단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미 애들이 여행을 했죠. 유럽 애들이. 그러다 90년대 초반에 브라질의 리우에 모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리우 회담이라는. 거기서 야, 여행 이거 서로 모르는 나라 사람들끼리 친구 되게 만들어주고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돈도 쓰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거 너무 훌륭한 행위 아니야? 하고 돌아봤더니 야, 아니야. 알고 보니까 여행이, 우리가 했던 여행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제국주의더라. 우리 그 나라의 경제 환경 다 망치고 자연 환경도 망치고 문화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가 이런 여행을 하고 있었어. 반성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여행사를 만들었던 영국답게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리스판시블 트래블, 책임을 지는 여행을 하자는 게 싹 튼 거예요. 그래서 막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애들이. 그래서 야, 우리 이런 여행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생태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책임지는 여행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싹 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어요. 탄소 발자국 줄이기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탄다든가 도보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전기와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돈 벌어서 여행 나왔는데 여행 나와서 내가 이거 에어컨도 마음껏 못 틀어?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여행이라는 건 내가 쓴 돈을 가지고 나가는 소비행위, 개인적인 소비행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행위에는 당연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와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텀블러 들고 다니고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 에코백 들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 쓴다든지.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돌고래 쇼를 마치고 들어오는 돌고래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엄청난 한 바가지의 위장약을 털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돌고래 쇼에 동원되는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야생 돌고래의 4분의 1이에요. 코끼리 트레킹 동남아 가면 많이 하잖아요. 저도 멋모르던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런데 그 코끼리 트레킹에 동원되는 코끼리를, 야생 코끼리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잔인한 과정을 거쳐요. 가장 먼저 아기 코끼리의 눈앞에서 엄마 코끼리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이 아기 코끼리에게 어떤 의지를 빼앗기 위해, 그리고 아주 작은 케이지에 몸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작은 케이지에 넣고 끝없이 때리고 끝없이 폭력을 가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고 나면 코끼리 트레킹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구에는 아직까지 코끼리 트레킹을 하지 않아도, 돌고래 쇼를 보지 않아도
야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코끼리와 돌고래들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 거죠. 멸종 위기의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안 사는 거예요. 브라질 아마존에 갔더니 악어 가죽 핸드백이 한국 가격의 무려 10분의 1. 이참에 못 해본 엄마에게 효대 좀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악어 가죽은 악어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없어도 되는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로컬 스케일로 소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먹는 거 나도 먹고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에서 자고.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뭐가 그리워져요, 여러분? 익숙하던 게 그리워지죠. 내가 먹던 게 먹고 싶어지고 내가 마시던 카라멜 마끼아또가 마시고 싶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꾹 참고 가끔은 나 돌아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좀 불편해도 현지인들 먹는 음식을 최대한 먹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3번 갈 거 2번은 꼭 참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전 세계가 모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차를 마시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여행을 다닐 이유조차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스케일로 소비하는 것. 그리고 여행지의 인사말을 익혀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정도는 현지어 적당히 몇 마디 익히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봤을 때 막 너무 헐벗고 뭔가 주고 싶고 막 돈이라도 학용품이라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주고 싶어서 막 뭔가를 주는데 그 가난한 나라의 정부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아달라고. 왜?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에게 국어라는 습관을 키우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거나 그 아이들이 파는 물건을 사주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혹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계속 그 생계의 현장에 나오게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를 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적 재산이라는 건 사실 전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을 써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그러고도 뭔가 주고 싶다. 그럼 돌아와서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가 좀 더 지속적인 방법의 어떤 도움을 생각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여행자인 우리의 몫은 그걸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짓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오게 된 데에는 나름의 수백 년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뭘까? 왜? 어째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걸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뭐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면 여행은 사실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여행을 하느냐 하는 관계 맺기를 둘러싼 하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여행지의 현지인들과 즉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내 눈앞의 풍경과 낯선 문화와 자연과 내가 어떤 교감을 서로 나누는지 그런 관계 맺기가 여행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